70세 이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매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70세를 넘어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피로를 쉽게 느끼고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미래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7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신화가 아닌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의 신체와 생활 방식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그리고 필요한 변화. 지금 당신의 삶에 몇 년을 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걷는 속도는 장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의외로 걷는 속도입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나 의료 기록, 심지어 식단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빠른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걷는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근력, 심혈관 기능,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박희성님과 김문규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희성님은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고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균형 잡히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 김문규님은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행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고 때때로 발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근육 약화, 혈액 순환 문제, 혹은 초기 신경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속도가 줄어들면 회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보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 더 걸어보세요. 가벼운 무게를 활용한 근력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는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 지표는 악력입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장수 신호. 장수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악력, 손의 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악력의 강도가 당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 악력은 단순한 소나기 힘이 아닙니다. 이는 근육의 건강,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잘 작동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거나 감소하는 것은 근육 손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허약함과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78세의 김창렬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벼운 엿기를 들고 병을 따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단단한 악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손의 힘을 유지하고 있죠. 반면 같은 나이의 이희성님은 다릅니다.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악력 감소가 근육량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의 힘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 건강과 신체 탄력성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신체 전체의 힘도 줄어들고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악력을 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 그리퍼 또는 호두를 사용하거나 테니스 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들고 손과 손목의 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최근 손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끼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손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쪽 다리로 10초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언제 약해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높고 심지어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대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음 지표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균형 감각은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70대 초반의 두 여성 박막순 여사와 김점래 여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막순님은 평생 활동적으로 지냈으며 매일 요가를 하며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려도 흔들림 없이 몇 초간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김점래님은 오랜 세월 균형 감각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려고 하면 곧바로 비틀거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 합니다. 김점래님은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 저하와 신경계 및 뇌 기능, 약화를 알리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강한 다리 근육, 예리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빠르게 방향을 바꿀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자주 벽이나 가구를 붙잡고 지지해야 한다면 지금이 균형 감각을 개선할 때입니다. 균형 감각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힐투토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일어나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만약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균형 감각을 길러나가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패턴의 중요성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관되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제 당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다음에서는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수면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두 남성 김정식 씨와 한승원 님을 떠올려 보세요. 김정식 씨는 매일 밤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아침에 개운하게 깨어납니다. 그의 몸은 잘 기능하고 정신도 맑으며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반면 한승원님은 밤에 여러 번 뒤척이며 자주 깨고 때로는 전혀 잠들지 못하는 불안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주간 피로가 심해지고 혈압 변화까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신체 활동 부족,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스크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아침에 자연광을 쬐기, 밤늦게 과식하지 않기,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깨어난다면 지금이야말로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입니다. 오늘 밤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건강과 장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식욕과 식습관으로 인한 장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70세 이후 식욕과 식습관은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며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나 불균형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며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김순자님과 정영희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자님은 여전히 식사를 즐기며 신선한 자연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반면 영희님은 예전처럼 배가 고프지 않고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되었습니다.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지난 1년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영희님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영양소 흡수 문제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식욕 감소를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인지 기능 저하 치매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으려 하고 이로 인해 쇠약해지면서 낙상 및 질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런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너무 빨리 포만감을 느낀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70세 이후에 건강하게 먹는 것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팁,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세요. 식욕이 줄어들었다면 원인을 찾고 대처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잘 먹는 것이 곧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의 식습관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요소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로 이는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76세의 김필립 씨와 문성근님. 팔링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지출, 건강 문제, 가족 걱정에 직면했을 때도 침착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합니다. 심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며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그의 건강과 정신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문성근님은 스트레스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소한 좌절에도 쉽게 압도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히고 신체적으로도 지쳐갑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며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위험한 이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심장 질환, 그리고 거의 모든 주요 연령 관련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긴장하거나 쉽게 짜증이 나거나 정서적으로 지친 느낌이 든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다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마음 챙김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장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자주 웃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 이처럼 간단한 습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걱정과 스트레스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나요?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장수와 건강을 결정짓는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우정, 가족,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78세의 정성희 여사님과 이수진 여사님. 정성희님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역 북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도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고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반면 이수진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가족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이 커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전반적인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 건강, 뇌기능,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졌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 건강과 장수의 숨겨진 열쇠.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신체는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혹시 최근에 전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고 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 만들기. 오늘 당신이 키운 관계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힘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경고 신호를 발견했나요? 좋은 소식은 이 요소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는 속도, 악력손의 힘,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이 7가지 요소를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매일 더 많이 걷고 근력을 키우세요.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입니다. 장수란 단순한 남은 연수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이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